어머니, 그 TV요. 저희가 사드린 거잖아요. 근데 왜 말씀도 없이 형님네 들이셨어요? 그게 왜? 너희가 사줬어도 우리 집 TV였잖니? 너희 시누이네 TV가 고장이 나서 TV를 못 보고 있다고 하잖니? 그래서 줬다. 좀 주면 어떻니? 설마 생색 내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거니 혹시? 그런 뜻 아니에요. 그냥 저희한테 말씀 한마디라도 해주셨으면 덜 서운했을 것 같아서요. 사실 좀 서운했어요. 서우는 무슨, 가족끼리 그게 무슨 말이냐? 그날 며느리와의 통화가 끝나고 나서야 나는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건 단지 TV 한 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다져온 관계, 그리고 작은 배려 하나가 무너졌던 순간이었죠. 이 이야기는 TV 한 대로 시작된 며느리와의 오해, 그리고 제가 후회하게 된 그날의 말 한마디에 대한 기록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작은 오해로 멀어져 버린 관계,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통해 누군가와 다시 마음을 열 수 있는 용기가 생기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나는 올해로 67이 되었어요.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 자식들 뒷바라지 하며 살았어요. 아들은 서울에 자리 잡아 회사 다니고, 딸은 결혼해서 애 둘 낳고 경기도로 나갔어요. 남편이 정년 퇴직한 뒤 우리는 고향 마을로 내려왔어요. 이곳은 한적하고 조용하지만 남편의 고향이라 나에게는 낯선 곳이나 다름없었어요. 나는 여기에 친구도 이웃도 없었고 남편과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하는 일상이 시작되었지요. 하루 세끼 차리는 게 벅찬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은 참 한결같이 불편합니다. 경상도 남자 특유의 무뚝뚝함, 아내 말을 반쯤 흘려듣는 버릇. 그게 내 속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어요. 나는 그런 갑갑한 일상 속에서 뭔가 위로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내외에게 TV를 하나 사달라고 했어요. 어쩌면 나는 마음 한켠으로 자식이 무언가를 해줬다는 걸로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욕심이었을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들 회사가 어려워지고 있었다는 걸요. 생활이 빠듯해졌다는 걸요. 그런데도 아들 내외는 우리가 걱정할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내 욕심만 앞섰던 거였죠. 나는 TV 사달라는 말을 하려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어요. 애미야, 우리 집 가전이 너무 낡아서 새로 사야 할 것 같은데 너희 시누이는 세탁기 사라고 돈을 보태준다고 했으니 너희들은 TV를 사줬으면 좋겠구나. 네. TV요? 아, 네. 그럼 사드려야지요. 사러 가실 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생각해보니 며느리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고 내가 TV 이야기를 꺼내자 며느리는 당연히 해드려야죠. 하며 내 무리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아마 그래도 부모니까 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마련해 준 거겠지요. 또 하나의 문제는 그 TV를 사는 방식이었어요. 같이 가서 고르고 기분 내고 싶었던 며느리의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딸이랑 가서 200만 원짜리 TV를 사왔고 아들한테 돈을 달라고 했어요. 엄마, 우리랑 같이 가서 사기로 한 게 아니고 벌써 누나랑 사왔다고요? 내가 같이 가서 보고 사주고 싶었는데 왜 먼저 샀어요? 왜 매번 누나랑만 그렇게 다니면서 엄마 마음대로만 하는 거예요?
일단 알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무심했죠. 그때는 그냥 내가 부모고 이 나이 먹도록 부탁 하나 하는 게 뭐가 어렵냐 싶었고, 그깟 TV 내가 그냥 알아서 먼저 좀 사온 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했어요. 그게 며느리는 싫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렵게 사준 TV였기에 그 아이들에겐 애착이 있었을 텐데 나는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2년이 흘렀습니다. 남편과 나는 점점 소원해졌어요. 같은 집에서 같은 방에서 살아도 대화 한마디 없이 며칠을 보내는 날도 많았지요. 그러다 서로 각자의 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나도 남편도 그게 편하겠다고 생각했지요.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거실에서 큰 소리로 TV를 보고 있는 게 꼴보기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 TV를 볼 때마다 답답했어요. 남편은 태평하게 TV를 보며 웃고 있는데 나는 하루 세 끼를 차리고 청소하고 뒷바라지를 하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저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저 인간은 맨날 첫날 TV만 보고 있고 나는 이렇게 밥 차려대기 바쁜데 어휴 지겨워 정말. 결국 나는 TV를 딸 집으로 보내기로 했어요. 마침 고장이 났다고 해서요. 그리고 그게 갈등의 시작이었어요. 내가 미처 몰랐던 거죠. 며느리는 그 TV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더란 걸요. 어렵게, 참 어렵게 사준 TV였는데 그걸 아무 상의도 없이 딸 집에 보냈다는 사실이 그 아이에겐 큰 상처였더란 걸요. 그날 서운하다는 며느리의 전화가 왔을 때 나는 처음엔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리고 너무 당황해서 괜한 말을 내뱉고 말았죠. 어머니, 그 TV요. 저희가 사드린 거잖아요. 근데 왜 말씀도 없이 형님네 들이셨어요? 그게 왜? 너희가 사줬어도 우리 집 TV였잖니? 너희 시누이네 TV가 고장이 나서 TV를 못 보고 있다고 하잖니? 그래서 줬다. 니들이 사줬어도 내 거였으니까 내가 결정한 거지. 그리고 너희 시누이 이혼해서 혼자 애 둘 키우는데 좀 주면 어떠니? 설마 생색 내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거니 혹시? 그런 뜻 아니에요. 그냥 형님한테 주시기 전에 저희한테 말씀 한마디라도 해주셨으면 덜 서운했을 것 같아서요. 저희 집도 TV가 오래돼서 화면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저희한테는 TV 괜찮냐고 물어보지도 않으세요? 항상 형님한테만 신경 쓰시는 것 같아. 사실 좀 서운했어요. 서운은 무슨, 가족끼리 그게 무슨 말이냐? 너네 시아버지도 딸네 가시면 TV라도 있어야지. 우리가 너희 집에 가서 TV를 보는 것도 아니잖니? 너희 집에 자주 가지도 않잖니? 너희 집 TV는 너희가 알아서 사. 마트 가서 하나 사면 되지. 휴. 그 말들이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금을 만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는 아이였는데 시누이 집에 그 TV를 갖다 줘서 서운하다고 하는 아이에게 나는 그렇게 밖에 말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로 한 달이 지나고 2달, 3달이 지나도 아들 내외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손주도 아들도 며느리도 보고 싶었지만 그 뒤로 먼저 전화를 할 수 없었어요. 마음속 깊이에선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정말 상처받았다는 걸. 그리고 나는 그 아이가 상처받았다는 걸 알면서도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다는 걸. 며칠 전 동네 마트에서 혼자 장을 보다가
어느 할머니가 손주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손주가요, 이번에 상 받았어요. 우리 손주가 얼마나 예쁘고 똑똑한지 몰라요. 내가 우리 손주 때문에 살맛이 난다니까요. 나는 웃는 척 했지만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어요. 그 아이가 우리 손주가 보고 싶었어요. 유치원 졸업식에 예쁜 정장을 입고 어기적거리며 걸어가던 모습. 내 무릎 위에 앉아 사과 깎아달라 조르던 그 말투. 그 모든 게 너무나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어요. 마음이 복잡해서 베개를 끌어안고 누워있는데 문득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 아이한테 그냥 단 한마디라도 그저 미안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걸까? 하지만 또 전화기를 들고 나면 어김없이 손이 떨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며느리가 차갑게 받으면 어쩌지? 혹시 전화를 받지도 않으면 그 생각만으로도 내 마음은 쪼그라들었습니다. 결국 나는 또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말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일주일 전부터 손주 간식이며 음식 재료며 이것저것 준비했을 시기인데 이번엔 냉장고도 텅 비어 있고 거실에는 정막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정적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TV도 없고 웃음소리도 없고 누군가 다녀간 흔적도 없이 그저 조용한 집 안. 남편은 그런 내 속도 모르고 말했어요. 애들한테 전화 한번 해봐라. 그 말에 더 화가 났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아이들에게 잘못한 거야. 그걸 왜 당신도 모르는 거야. 그렇게 속으로 울분을 토하다가 나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도 그 다음 날도 나는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마음은 이미 100번도 넘게 미안하다는 말을 연습했지만 현실에서는 단 한 번도 그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 그깟 고집이 뭐라고. 결국 나는 그 말 한마디를 못한 채 또 계절 하나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마음 한켠에는 그 아이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쯤 그걸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이 후회만 안고 살아가야 할까요? 이곳에서라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에미야, 혹시 이 영상,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말로는 하지 못했지만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말을 너는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정말 미안했다. 라고요. 그날 이후로 나는 달라진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손주가 언제 올지 몰라 매일 집을 치우고 냉장고를 채워놨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도 내려놓았어요. 아침마다 나 혼자 밥을 차리고 조용히 라디오를 틀어놓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 됐죠. 어쩌다 한번 아들 사진이 휴대폰 화면에 뜰 때면 가슴이 뭉클해지곤 합니다. 전화를 걸어볼까 싶다가도 손이 머뭇거려 결국 꺼버리죠. 내가 먼저 다가가면 혹시 며느리가 더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까. 괜한 오지랖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자꾸만 나를 움츠리게 만드는 건 결국 내 마음이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마음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가끔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기도 합니다. 고요한 마을 풍경, 지나가는 동네 강아지, 문득문득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 모든 게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삶의 속도를 늦춰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며느리에게 미안했던 감정은 사실 내 인생 전체에 대한 후회와 맞닿아 있다는 거요. 늘 바쁘게 살아오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볼 틈도 없었지요. 자식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집안일에 치이며 산 세월들. 돌아보면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내 감정 하나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그냥 어른이니까라는 이유로 꾹꾹 눌러 담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 눌러 담은 마음이 이제 와서야 뒤늦게 터져 나오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며느리가 나와 마찬가지로 결국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쉽게 판단을 하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바보같이. 내가 유방암에 걸려 수술을 하고 입원해 있는 동안 어린 손주를 데리고 매일같이 병실에 와서 내 곁을 지켜주던 며느리의 손길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조용히 내 옆에 앉아서 말없이 같이 울어주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지금은 내 전화 하나에도 마음을 닫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내가 따뜻하게 안아줬다면, 그날 전화에서 서운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조금만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더라면, 그렇게 자꾸만 되짚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마음속으로 자꾸 되뇌입니다. 그래,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을까? 아니, 사실 그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내 마음이, 내 자존심이 어려운 거였습니다. 나는 이대로 또 한 해를 넘기게 될지도 몰라요. 또다시 명절이 오고 또다시 손주가 없는 조용한 식탁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아직 끝난 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해준 건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만은 진심이니까요. 그게 언젠가 그 아이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을까요? 나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나는 그 아이를 생각합니다. 내 손주를, 내 아들을, 그리고 내 며느리를. 정말 보고 싶고, 정말 미안하고, 정말 고맙다고요. 이 말을 끝내 전하지 못한 채 또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그런데 나도 나만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변명일지도 모르겠지만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늘 이혼한 딸에게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랬어요. 딸은 뭘 사달라고 하지 않아도 뭐라도 해주고 싶었고, 외손주들 생일이면 케이크며 용돈이며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그냥 외손주들이 이혼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는 생각에 그저 너무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그랬습니다. 딸 애는 이혼하고 혼자 애들 둘 키우느라 많이 힘들다 보니 내가 뭐 하나라도 더 챙겨줘야겠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원래 친손주보다 외손주를 더 챙긴다는 말. 예전엔 그냥 지나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누군가에겐 상처였겠구나 싶어요. 아들 내외가 볼 땐 나라는 사람이 항상 딸 편만 드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어쩌면 정말 그랬을지 몰라요. 며느리도 알고 있었을까요? 내가 외손주들 운동회 때는 새벽같이 도시락 싸들고 갔으면서 정작 친손주 운동회에는 못 간다고 핑계댔던 거요. 내가 뭐가 그리 바빴을까요? 왜 그때는 마음 써주지 못했을까요? 그런 내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이번 TV 일처럼 작은 계기 하나에도 마음이 폭발했겠지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며느리는 한 번도 내게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더 무심하게 굴었는지도 모릅니다. 항상 다 받아주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해할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큰 오산이었는지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정말 미안하다는 말 진심으로 전하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그 말 한마디가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래도 나는 기다릴 것입니다. 언젠가는, 정말 언젠가는 다시 웃으며 그 아이를 마주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나는 그렇게 하루를 보냅니다. 말하지 못한 사랑을 가슴에 안은 채요. 며칠 전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동네 할머니가 물었어요. 요즘 손주 안 오나 봐요? 명절도 지났는데 집이 조용한 것 같네? 아들이 일이 많이 바쁘다네요. 나는 대충 둘러대고 애써 웃었지만 그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허전했어요. 나도 그 아이들이 보고 싶어요. 특히 우리 손주 쪼르르 달려와 안기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날 밤 한참을 베개를 끌어안고 누웠어요. 다시 전화라도 해볼까? 미안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볼까? 하지만 여전히 망설입니다. 그렇게 용기 없는 어른으로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오늘도 난 안방 창문을 열고 텅 빈 마당을 한참 바라봅니다. 마치 그 안에라도 며느리와 손주 모습이 어렴풋이 보일까 해서요. 혹시라도 언젠가 다시 웃으며 그 아이들을 맞을 수 있다면 그땐 정말 마음 다해 안아줄 수 있는데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 하며 혼잣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용기를 냈어요. 더는 기다릴 수 없었으니까요. 자존심 같은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그 아이들이 보고 싶고 무엇보다 다시 사랑하고 싶었기 때문에요. 나는 아들한테 먼저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가 미안했다. 정말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라도 연락해. 혹시 시간 괜찮으면 밥 한 번 같이 먹을래? 손주 얼굴도 너무 보고 싶구나.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 번호였습니다. 나는 심장이 뛰는 걸 느끼며 전화를 받았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그날 엄마가 며느리에게 너무 큰 소리 쳤지? 미안하다. 그날 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정말 미안해. 그 말에 아들은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우리도 상처였어요. 근데 이렇게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요. 나도 사실 엄마 생각 많이 했어요. 그 뒤로 며느리와도 통화가 이어졌어요. 처음엔 멋쩍고 어색했지만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았어요. 며느라, 그때 네가 서운하다고 했을 때 내가 그 말 한마디를 못해서 미안했어.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그동안 너무 잘해줬는데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 엄마가 정말 많이 후회했다. 그러면 안 됐었는데.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그렇게 전화 끊고 괜한 얘기를 한 건 아닌지 생각이 많았고 그동안 저도 어머님 생각 많이 했어요. 저도 어머님이 많이 그립고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먼저 전화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순간 나는 울컥한 나머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긴 시간 동안 내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후회와 미안함이 그날 그 대화를 통해 조금은 씻겨 내려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나는 다짐했어요. 남은 시간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서로의 마음을 묻지 않고 넘기지 않겠다고요. 사랑한다면 표현하겠다고요. 며느리야, 아들아, 그리고 내 사랑하는 손주야, 정말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 며칠 후 나는 직접 된장국에 나물 반찬 몇 가지를 준비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대접하려는 마음보다는 의무감에 했겠지만 이번엔 정말 진심을 담아 만들었어요. 작은 도시락 가방에 반찬을 하나하나 싸 넣으며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말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마음은 담았다. 꼭 전해져라 하면서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아들 집 앞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 심호흡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그렇게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누르자 얼마 안 있어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가 나를 보더니 놀란 듯한 얼굴을 했어요. 하지만 나는 먼저 웃으며 인사했어요. 이거 그냥 밑반찬 조금 했다. 혹시 시간 있으면 나랑 차라도 한 잔 마실래?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나를 안으로 들였어요. 그날 우리 셋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밥상을 차리는 나를 도왔고 손주는 나를 보고 활짝 웃으며 달려왔어요. 그 작고 따뜻한 손이 내 무릎 위에 얹혔을 때 나는 참았던 눈물을 다시 삼켜야 했습니다. 손주 생일에는 예전처럼 외손주에게만 가던 케이크가 아니라 친손주를 위한 케이크를 2손으로 들고 갔어요. 그리고 말해줬어요. 할머니가 조금 늦었지? 미안해. 그리고 생일 축하해. 정말 사랑한다. 우리 강아지.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많이 변하셨어요.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저 너무 좋아요. 이런 어머니 참 좋네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내 마음 속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 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인생은 참 늦었다고 생각한 그 시점이 가장 빠른 때라고 하지 않던가요. 나는 지금도 며느리와 모든 걸 완벽하게 회복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적어도 내 마음을 먼저 열었고 그 아이의 마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내게는 너무나 큰 변화였어요. 어른이라고 다 같은 어른이 아니구나. 어른이면 들어주고 너그러이 받아줄 줄도 알아야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 싶네요. 며느리야. 네가 내게 다시 마음을 열어줘서 고마워. 아들아, 엄마의 부족함을 품어줘서 고맙다. 그리고 사랑하는 손주야. 너의 웃음 하나에 할머니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단다. 우리 앞으로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더 자주 나누면서 살아가자. 이제부터 우리 진짜 가족이니까. 혹시 이 이야기 속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면 더 늦기 전에 지금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말 한마디가, 진심 하나가 가족의 마음을 다시 연결짓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혼을 걷다였습니다. 만들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